연습 문제 9번.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x로 생겼고 x는 꼭지점 값이네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할 것이다. 그때 그놈의 역함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둘이 서로 교점이 한 개가 나온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셔. 이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 fx의 모습은 아까 내가 이거 2분의 1 이것 때문에 딱 얘기했죠. 이 꼭지점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fx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꼭지점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중에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생각하겠다니까 여기 날린 거야. 이거 날렸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리고 뭐 좌표도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x축과 y축을 그린다고 치면 x축은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조금 크게,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y 이퀄 0은 이쯤에 있겠지.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그린 거를 잘 보세요. 미리 fx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나중에 x축은 어디쯤 있겠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x축은 이 위에 있겠지 라고 그렸고요. 이걸 잘 보라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x축 먼저 그리고 y축 먼저 그리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원래 함수부터 그려놓고 나중에 x축, y축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것도 수학적 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를 역함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이잖아. 이렇게 y 이퀄 x가 있을 거고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겠어요? 이거에서 정반대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로 여기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필요는 없어. 사실은 이런 그림 자체가 필요가 없어. 지원아,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원래 fx하고 f의 역함수하고 만나는 자리에 누구도 항상 같이 만난다고 그랬어. y 이퀄 x도 같이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꼭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두 개로 하라고. 어차피 셋이 같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도 필요가 없는데 그냥 풀 버전으로 그림까지 그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거다. 심지어 내가 이 점은 x값과 y값이 같은 점이라고도 얘기해줬잖아. 언제나 똑같다고. 만나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fx하고 y 이퀄 x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제로니까 x값으로는 0과 2가 나올 텐데 애초부터 x는 2분의 1보다 큰 놈만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 찾는 답은 2죠. 그럼 교점의 좌표는 당연히 2,2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림도 필요 없었던 문제긴 해요. 또 연습 문제에서 질문 11번 11번? fs는 1차 함수고요. gx는 그놈의 역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한테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건 f의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나한테 묻고 있어요. 얘를 이거의
역함수를 뭐로 표현하냐면 g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혼란을 줬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역함수를 얘의 역함수예요. 이놈의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f 역함수 2x 플러스 3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얘의 역함수를 gx라는 건 f의 역함수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내가 나타내는 거는 f의 역함수가 아니라 요거 이놈의 역함수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게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되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f의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합성 함수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합성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긴 합성 함수냐? 얘가 hx인 합성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준 거예요. hx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hx는 2x 플러스 3일 테고, 따라서 이놈의 정체는 이렇게 된 거죠. f의 hx로 생긴 놈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나한테 요 자식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인식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인식하기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f 합성 g의 역함수가 왜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되는지를 가르쳐준 적이 있었죠.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얘의 역함수를 하면 모름지기 여기에다가 합성을 해서 y = x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놈이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얘를 찾는 거다. 얘가 요 자식의 역함수일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합성함수의 경우 성질에 따라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잖아요. 교환이 안 돼서 그렇지. 이해됐어? 따라서 요 y = x를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작업이 뭐예요? 여기다가 괄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f의 역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요렇게 두 개 먼저 계산했을 때 y = x로 무력화되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g가 남았을 테니까 g의 역함수를 해야 y = x로 간다.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이 자식의 모습이 얘의 역함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써서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로 돌아와 볼게. 내가 구해야 될 역함수는 뭐라고? 내가 구해야 될 건 요거의 역함수.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놈을 gx로 표현하는 거지. 그게 나의 목적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지금 이거는 어차피 중간고사 때 되면 엄청난 질문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놨다가 써먹으세요. 그러면 f, h 이놈의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y = x가 나와야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라고 하면 h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다만 h의 역함수가 뭔 거야? g인 거지. 얘가 얘인 거지. 여기 써 있잖아. 역함수가 g였어. 이해됐어요? 얘가 곧 얘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의 말뜻은 뭐야? 이거의 말뜻은 h의 이거에 x 자리에 gx를 대입하시오 라는 말뜻이잖아. 합성을 하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는 이해돼? 그러면 요 놈 구할 수 있나 봐야지. 요 놈 뭐예요? 요거잖아. 그쵸? 1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h의 역함수 구하기, h의 역함수 구하기를 보면 이렇게 되죠. x는 2y 플러스 3. 따라서 y는 2분의 x 마이너스 3. 요게 h의 역함수란 말이지. 이 자리 x 자리에 gx 넣기야. 내가 원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현이도 이해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이게 b죠.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진서 이해돼? 윤서는 이해돼요? 저 문제가 말하는 뜻이 이해되죠? 네. 지울게요. 그다음 또 질문. 지금 연습 문제 질문 받고 있어요. 12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는데 12번 엄청 간단한 거다. 쫄지 마. 이 그림에서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나? 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림 자체는 여기랑 여기로 있고요. 여기 저 4를 이었어야 되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이용. 이 점 A, 이 점 B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너무 정직해요. 이제 얘가 역함수 구하라고 했다고 또 고지고대로 역함수 다 구한다? 구해는 봅시다. 구해는 보는데 역함수라고 하니까 y = x에 대한 대칭이죠. 얘가 마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y = x에 있는 점이에요. 6, 6 y = x에 있는 점이죠. y =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y = x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얘를 굳이 바쁜 시간에 또 이제 그린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릴 필요 없는데 그려. 왜 그릴 필요가 없냐? 어차피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움직였을 거고 맞습니까? 이 점은 그대로 거니까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대칭 이게 대칭이잖아. 여기는 0,4가 4,0으로 오는 게 대칭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 왜 그릴 필요가 없냐? 어차피 대칭이잖아. 대칭. 그럼 얘랑 얘는 쌍둥이처럼 똑같은 애라고. 이거 필요 없다고. 쌍둥이처럼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리느라고 애를 써? 그릴 필요 없는데. 곱하기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2 곱하기 S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S나 잘 구하지 뭐. 그러면 S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S1 더하기 여기 있는 S2 S1 더하기 S2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세요. 무조건 하나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이거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그게 먼저 떠오를 텐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너무 정직하게 구하다가는 날 새요. 쪼개. 이렇게 쪼개라고. 이렇게 초록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로 쪼개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쪼개고 나면 S1 볼까? S1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여기 있잖아. 이거 높이잖아. 이거 직각. 이해됐어? S1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6. 이해됐습니까? S2도 똑같이 생각하면 요거 밑변 2분의 1 곱하기 4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직각 이게 높이잖아. 얼마야? 다시 4. 그래서 뭐 빨리 머리 돌아가는 애들은 이렇게 되겠지. 6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도 있겠지. 어차피 밑변이 똑같다. 공통이다. 공통이니까 밑변으로 묶어둔다. 높이만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가주면 좋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너무 정직하게 구하지 말자. 또 진서는 7번. fx는 x-1이고요. gx는 2x 플러스 3이고요. 그랬을 때 뭐 복잡하네요. f의 g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에 앞에 g 역함수 있고요. 뒤에 다시 g가 있어요. 이런 놈을 뭐라고 계산했냐면 ax 플러스 b다라고 계산했어요. 얘 정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지 진짜?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요거 괄호 푸는 법부터 해야 돼요. 괄호 푸는 거. 왜? 계산에서도 괄호 먼저 계산하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네. 요거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되죠. g 합성 f 역함수. 이해됩니까? 왜냐면 여기에 역함수 붙여야 되는데 역함수는 원래 함수고요. 자리는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g 있고요. 여기에 g 역함수 있고요. 요것만 하면 무난히 될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무력화되죠. y = x가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건 요거죠. 요거 계산해서 정리하라는 거네. 그러면 f의 역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f의 역함수 구하기. x는 y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이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 x 자리에다가 g 넣어라. 됐으니까 g 2x 플러스 3을 어디다 넣어라? f의 역함수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보시죠. 이해됩니까?
그렇잖아. 여기 합성함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처음에 배우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시간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 함수들을 써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새롭게 들어주는 것 뿐이고, 함수는 사실은 여기서 끝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를 마무리 잘 해야 되죠. 역함수니 합성함수니 이딴 것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여기서 개념 철저하게 잡고서 나가야 돼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바로 이런 여기서 배운 합성이라든가 역함수라든가 이런 걸 마구잡이로 막 쓸 겁니다. 배웠으니까. 또 진서 또 뭐 없어요? 다현이는 유형편도 좋고 개념편도 좋고 풀 때 어려웠다. 와 오늘 진짜 숨쉬기가 힘들다. 이게 건조해서 힘들대. 없어요? 지원이는? 어? 예림이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나 믿고 이제 다음 번으로 나가? 자, 이제 함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어느 측면에서 집합으로 볼 때의 측면에서의 함수를 다 배운 거예요. 여기 아직 집합입니다. 집합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역, 치역 이딴 거 꼼꼼하게 따졌고요. 역함수에서도 정역과 치역이 뒤바뀐다는 게 되게 강조가 됐었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집합이랑 엮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쪽 파트는. 함수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딸랑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정역과 치역이라는 집합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체감이 안 되겠지만 실제 교과 내용은 집합 관점에서 물어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함수의 전체 개수를 세라는 둥, 1대1 함수 개수 세라는 둥 이런 거 전부 다 집합 개념이에요.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경우의 수랑 다시 바로 엮인다고. 왜냐면 경우의 수도 집합이거든. 2학기는 집합이 다 지배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부분만 다루고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그 함수 중에서 이제 하나를 더 배우는 거예요. 두 개를. 첫 번째는 유리함수, 두 번째는 무리함수를 배워요. 그 중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유리함수는 말 그 용어에서도 느껴지지만 유리수처럼 생긴 함수입니다. 유리수처럼 생긴. 그래서 이름이 유리함수예요. 그럼 유리수처럼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수는 분수를 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약분이 다 끝난 기하 분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말 뜻이 유리함수니까 분수의 형태를 띠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의 형태를 띠는 함수 중에서도 이런 것도 분수라고 할 수 있죠. 2분의 x 이해되십니까? 또 뭐 3분의 x 제곱 플러스 x 이런 것도 다 분수 형태잖아. 그치? 그럼 얘도 유리함수냐? 아니. 얘네들은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왜? 얘는 2분의 1 x고 얘는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3분의 1 x라고 씁니다. 이건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유리함수는 뭐냐면 분수는 분수인데 어디에 x가 있어야 돼? 분모에 x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에 x가 있는 거. 그걸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 다 있든지
분모에만 있던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유리함수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모에 x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얘는 분수다 보니까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분수 계산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분수 계산이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통분, 그 다음에 역수, 이딴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리함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리식에 대한 복습 과정이 끼어 있습니다. 유리식에 대한 복습, 이건 복습이에요. 이미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했던 건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 유리함수의 계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유리식 복습을 뭘 하냐? 말 그대로 그거예요. 통분하거나 약분하거나 분수끼리 곱하거나 분수끼리 나누기 하거나 뭐 이딴 거 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유리식 복습을 하는 거예요. 유리식 복습이라는 건 분수 계산 복습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맨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다 수상편에 있었습니다. 쓱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유리식 뭐 B분의 A 스타일이죠. 단 얘는 약분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얘 기하분수여야 돼요. 기하분수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얘 분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던 대로 B분의 A는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동일한 숫자, 0이 아닌 숫자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거나 해도 분수값은 어떻게 돼요? 유지된다. 이거 대표적인 분수의 성질이잖아요. 그거 써있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통분 이런 거죠. C분의 A 플러스 B는 나의 계산의 편리성상 이렇게 할 수 있다.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가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르는 게 이게 하트 계산이라고 어떤 선생님도 부르던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듣고 보니까 하트가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계산 이걸 잘해야 돼. 고등학교는 항상 고등학교는 원래 책에 보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거든.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결과. 근데 고등학교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더 좋아해요. 그걸 더 잘해야 됩니다. 양쪽이 다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장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 분수의 나눗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복습을 하기도 좀 쪽팔리긴 한데 어떻게 돼요? 역수 곱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잘 못하더라고요. 역수 못 만들어요. 의외로 잘 못해요. 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못하는 거 번분수 계산. 이거 진짜 못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번분수 식으로 돼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분모, 요렇게 곱해서 분모로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내가 충고 하나 해줄게요. 이 번분수 계산에서 숫자로 먼저 보여주고 식으로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고지식하다는 거, 참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면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곱한다. 굳이 또 계산까지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지. 근데 굳이 계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약분을 합니다. 그래.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단계가 너무 많아. 분모가 같던지 아니면 얘랑 배수 관계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 고등학교는 절대로 통분 같은 거 안 해. 이딴 짓 잘 안 해.
뭔 짓을 하냐? 위아래를 똑같은 숫자로 곱해버려. 그럼 얘 어떻게 돼? 약분되겠죠. 얘도 약분되겠죠. 그럼 답이 얼마야? 그냥 5분의 3이야. 이게 계산이 안 틀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나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번거롭게 물론 여기랑 얘랑 완전히 생뚱맞다. 그럼 얘기가 좀 다르겠지. 근데 그것도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가 2고 해볼게요. 여기가 2분의 5고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보세요. 이게 또 이렇게 곱해요. 그러지 마시고 얘랑의 최소 공배수 있죠? 최소 공배수를 곱하세요. 곱해야 계산이 잘 안 틀려요. 얘는 14 맞죠? 얘는 15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좀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굴리세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건 지금 숫자죠. 여러분들은 이제 식으로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죠. 식일 때 이런 요령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번분수 때 여기랑 여기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쪽으로 계산을 연습을 하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약간 달라요. 계산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번분수 계산 못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번분수 나오면 이 긴장한 그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 긴장하겠어? 계산 틀릴까봐. 본인도 아는 거. 근데 번분수 계산을 나누기 잘 안 해.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생이 의외로 나눗셈을 못 해. 나눗셈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나눗셈 잘 못하고 소수점 곱하기 잘 안 돼. 니네 2학년 가면은 지금 배우고 있지? 아니다. 또 우리 수상 복습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분수가 나왔으니까 빠질 수 없는 거. 비례식.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비례식 배운 적 있죠? 자, 이거를 비례식이 주어져 있는데 비례식이 힌트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사칙 연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칙 연산을 해야 된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바꾸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A를 2K, B는 3K, C는 얼마야? 4K 이런 식으로 K자 붙여서 사칙 연산 계산해야 된다. 배운 적 있죠? 수상에 있었습니다. 요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상에서 막 그 가비엘이나 뭐 이런 것도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얘네들 또 안 되겠네. 이거 들어본 기억 없습니까? 가비엘이. 이런 거? 미쳐버렸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모두 똑같다? 이걸 아예 본 기억이 없다고? 책에 없다고 이게? 그럴 리가. 큰일 날 사람들이네. 오늘 설 연휴 끝나고 우리 복습 들어간다. 숙제로 플러스 숙제 수상. 니네 레벨 테스트 어떻게 통과하려고 지금 뭐 항등식이니 뭐 이딴 거 다 까먹겠네. 나머지 정리니. 니네는 숙제 추가. 이거 수상에 있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수상책 가서 뒤지세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클라스 사람들이네. 얘 이것도 돼요. PA 플러스 QC 플러스 RE에 PB 플러스 QD 플러스 RF 이것도 됩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P분의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비엘이에요. 복습하십시오. 메모해야겠다. 설 연휴 끝나고 우리 반은 수상 복습한다. 추가 숙제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분 같은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2번, 필수에 대해 2번 이런 거 나 풀어줄 필요 없어. 니네가 계산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나마 좀 3-2번 같은 거 볼까? 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번분수 계산을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한다. 여러분들 그냥 내비두잖아요. 이거 통분하고 앉아있습니다. 이거 통분할 걸 분명히 얘 통분해서 계산하고 얘 통분해서 계산하고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뭘 한다고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동일한 숫자를 위에다 곱해서 둔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해질 테니까 분모는 뭐 남아? A 플러스 B에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A 마이너스 B만 분자로 남겠지. 이거 이해돼? 분모 계산해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지. 고등학생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계산 습관부터 좀 차례차례 바꾸세요. 이래야 계산이 안 틀려요. 그럼 여기는 2A 여기는 2B 그래서 A분의 B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통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통분하지 않는다. 그냥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걸로 간다. 그래야 안 틀린다. 계산도 깔끔해지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 요령들이 없어서 그래요. 3-3번도 마찬가지. 자, 요거 메모해놔두고 이거 무식하게 통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비두면 여기서 다른 게 x가 하나 있고 x 플러스 2도 하나 있고 x 플러스 4도 하나 있고 x 플러스 6도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애로 통분해야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없는 두 개 요놈 곱해서 올리고 여기에다가는 양쪽 끝에 게 없으니까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고등학생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이거는 메모해두는 거니까 워크북에다가 메모하라고.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부분분수 계산입니다. 부분분수 계산. 오늘부터 얘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부분분수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의 식으로 곱해져 있는 딱 이 스타일이죠. 식 두 개로 곱해져 있고 여기에 숫자 하나 있고. 오케이? 얘는 실제로 보면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계산된다. 언제나. 이거 실제로 통분해서 올려보면 A 곱하기 B분의 1로 나옵니다. 단 이때 A보다는 B가 큰 값이어야지 여기가 양수가 돼서 계산하기가 편해요. 이 부분분수 계산을
계산이 최초로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수 1의 수열 파트에 가면 이 분무수 계산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때 처음 등장해요. 계속 나와요. 자, 이 분무수 계산에 따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얘 역시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분수를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 같은 경우 바로 봅니다. 차이가 얼마지? 2 나오지. 차이가 얼마지? 2네. 차이가 얼마지? 2네. 차이가 다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아 그러면 2분의 1로 묶이겠구나. 싸그리다. 그러고 첫 번째 값은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값은 이렇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묶일 것이다.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게다가 이 분문수 합을 수도 없이 연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 사라진다는 게 보여요. 즉 두 칸씩 예쁘게 돼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 맨 처음과 맨 끝에 값만 남은 거예요. 얘네만 통분해 주면 돼요. 통분하면 얼마죠? 6이죠? 그러니까 분자 3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게 답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진짜로 이 값으로 통분해서 분자를 계산하게 되면 하다가 틀리고 인수분해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심플한 계산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부터 알고 꼭 잘 써먹기 바래요. 유리식 계산에서 고등학교 특유의 계산법들이 있어요. 지원이 이해돼? 그다음 또 뭐를 주의해야 되냐 봅시다. 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죠. 비례식에서 사칙연산, 즉 여기 더하거나 제곱하거나 나누기 하거나 막 이렇게 사칙연산 막 수두룩하게 하고 있죠. 그 전부 다 x는 4k, y는 5k, z는 6k 이렇게 놓고서 계산하라고. 이 계산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여기는 계산 연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에 대해 다시 다 싹 다 풉니다. 왜?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수에 대해 내가 푼 것조차도 싹 다 여러분들이 새로 풀어요. 워크북에다가. 그리고 최소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제공을 못하니까 문제 그 밑에 있는 문제 1번들 있죠. 맨 첫 번째 문제. 거기까지는 풀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놓고서 그 뒤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